안녕하세요. 크립토티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산한 FTX 거래소에서 한화 20조 원이 넘는 금액을 이 기존에 돈을 잃었던 분들에게 상환하기로 그 날짜가 결정이 대충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 전에요. 디파이언스 캐피털 설립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비트코인 확보 경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역사가 눈앞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조만간 국가들이 미국을 따라가고요. 세계 누가 따라간다?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공격적으로 B2를 매수할 것이다.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어,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다. 항상 속임수가 난무하는 금융시장입니다. 코인도 예외는 아닌데요.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해도 역사를 알고 문화를 알고 보면 다른 게 보이지 않습니까? 미래, 특히 금융은 미래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우리 투자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미래가 어떻게 해야 보일까요?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보입니다. 지금 현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믿음은 어떻게 생길까요? 축적된 오랜 기간 동안 걸쳐서 축적된 방대한 지식과 경험이 내 안에 쌓일 때 믿음이 생기고요. 이게 통찰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중요성을 제가 계속 강조할 겁니다. 자, 코스모스 재단에서 이더리움 3,000개를 팔았다 하더라. 특히 4월 말부터 현재까지 21,600개를 팔았대. 이더리움 퍼드처럼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21,600개는 이제 적은 액수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코스모스 아직 알트코인 좀 힘들잖아요. 아직 많이 안 올랐고요. 기나긴 하락장을 버티면서 얼마나 또 돈을 많이 썼겠습니까? 돈이 좀 필요했나 보네 라고 저 같은 사람 생각을 합니다. 또 루콘체인 이거 이제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친구인데요. 8년 전에 무려 40만 개의 이더리움을 매집했던 거래 주소가 물량을 팔고 있던데 무려 평단가가 6달러였습니다.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돈 7,000원 정도에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40만 개. 그 중에서 이제 보아하니 40만 개 중에 한 73,300개 정도를 판 겁니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도 퍼드라고 이렇게 소위 쫄지 마시고요. 이더리움을 7,000원에 샀는데 지금 거의 700배가 올랐습니다. 거의 500만 원 왔다 갔다 이제 곧 있으면 넘어가겠죠. 그러면 대략 갖고 있는 이더리움의 19% 정도 판 겁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고 이건 너무나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7,000원에 샀는데 400 거의 90만 원 육박하잖아요. 500만 원 거의 되지 않습니까? 파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지식에 기반한 큰 확신이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반면에 그런 게 없이 그냥 누가 좋다 하던데 해서 그냥 막 불장에 뛰어들면 고래가 팔았대. 이 정도에 흔들리면 글쎄요. 나중에 아마 못 버티실 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 로비 단체 어떤 대표가요. 미국의 텍사스주 텍사스라고 하는 그 미국의 50개 중에 하나의 주가 우리나라 한반도보다 더 큰 거 혹시 아십니까? 자, 여기에서는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활용할 법을 논의 중에 있다. 펜실베니아 주 의원들도 미국은 주가 하나하나의 개별 국가처럼 움직이잖아요. 재무부 대차 대조표에 주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10% 집어넣자 법안이 이미 나왔었다고 하고요. 다른 주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얘기한다. 2014년만 해도요. 아니, 2017년만 해도요. 그것도 아니고요. 1년 전만 해도 사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 아닙니까? 이게 법안이 나온다? 전략적으로 국가들이 미국의 주들이 중앙은행들이 비축한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미래는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봐야 보인다는 얘기 다시 드립니다. 이게 재밌는 기사인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는 6일 연속 빠져나가는데 비트코인은 4거래일 연속 조 단위로 돈이 계속 들어옵니다. 비트코인은 포모를 느끼는데 이더리움은 재미없네. 이런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 점유율이 뭐 60에서 61% 왔다 갔다 하는 게 당연한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 알트코인 시즌은 아직 조금 기다려야겠다라는 얘기가 동의합니다. 자,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에릭 발추나스가 있습니다. 저는 이 친구들을 다 개인적으로는 좋게 보지만 회사가 블룸버그죠. 그들의 미디어 중에 하나를 보시면 됩니다. SEC가 솔라나 현물 ETF 뭐 누가 이제 신청했다 하던데 이게 글쎄 처리가 될 수 있을까? SEC 뭐 곧 있으면 잘린다고 하던데 게리 겐슬러 이제 사임한다던데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반면 현재 SEC 체제 하에서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새로운 위원장부터 위원들이 새롭게 이제 들어오면 솔라나 ETF 이거 되겠는데? 사실은 똑같은 말입니다. 동일한 상황이죠. 1번과 2번은 하지만 천지 차이가 될 겁니다. 제가 보면요. 사람을 만나는 이제 직업을 좀 오래 갖고 있다 보니 그냥 사람의 이 특성, 시니컬하고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고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사람이 크게 보면 둘로 나뉘어요. 부정적인 사람들은 재밌죠?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는 가장 본인에게 유리한 일을 합니다. 근데 기회가 교묘하게 피해갑니다. 재밌는 건 본인들이 그렇게 시니컬하고 부정적인다는 사실조차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반면에 긍정적이고요. 진취적인 사람들은 기회가 확률적으로 자주 찾아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회 갈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이왕 투자하시는 거 시니컬하고 부정적이고 네가 뭐라고 하지 않았냐. 저는 사실 지금까지 성공한 사람 본 적은 없습니다. 이왕이면 긍정적으로 가셨으면 합니다. 판테라 캐피탈 뭐 이제 코인 투자 회사죠. 여기 CLO 최고 법률 책임자가 SEC 위원장이 사임하면 암호화폐 소송들 다 마무리될 것이다. 그것도 아주 조용하게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제 뭐 소송을 했던 게 다 취하될 가능성은 낮는데 오히려 어떻게 될 것이다. 일종의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웰스 노티스 받은 기업들 지금 딱 기억나는데 굉장히 많거든요. 뭐 유니스왑, 뭐 이뮤터블 X, 뭐 컨센시스 등등등 비조치 의견서를 발송할 것으로 보인다. 뭡니까? 기소 안 할 거야 라는 의견서를 또 친히 발송을 한답니다. 굳이 암호화폐 기업과의 소송에 돈과 시간과 인재를 쓸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뭐 약간 뒤통수 맞는 기분 안 드십니까? 2017년 JP 모건 비트코인은 사기다. 2018년 골드만삭스 비트코인은 역사상 최악의 거품이다. 튤립 거품을 넘어선다. 21년 도널드 트럼프입니다. 비트코인은 사기다. 달러만이 세계에 통하다. 지금 뭡니까? 코인으로 대통령 되셨죠. 2020년, 21년 SEC 게리 겐슬러부터 해서요. 코인은 미등록 증권이다. 줄 소송을 해서 싹 다 감옥에 집어넣어야 된다.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갑자기 소송 한꺼번에 처리될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저들의 쇼타임에 속지 말라고 하는지 이제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솔라나가 260달러 돌파했답니다. 21년 신고가를 드디어 경신했습니다. 아직 이더리움은 경신 안 했고요. 아발란체도 경신 안 했고요. 안 한 코인들 아직도 많습니다. 솔라나가 그래도 나름 대장격이죠. 21년 최고가 그게 이제 11월 22일 기준으로 회복이 됐는데 참 코인 투자가 뭐 코인뿐만 아니고 투자가 어려운 게요. 좋은 종목을 샀다고 해서 큰 수익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계속 얘기 드리죠. 종목보다 더 중요한 건 뭐다? 타이밍입니다. 솔라나 차트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21년도 11월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40달러까지 치솟았다가 이게 얼마까지 떨어졌는지 아십니까? 무려 10달러까지 떨어집니다. 마이너스 96%. 어마어마했죠. 특히 22년도 뭐 FTX 파산, 뭐 테라루나로 거의 휴지가 됐습니다. 그랬던 뭐 10달러까지 떨어졌던 솔라나가 260달러까지 된 겁니다. 26배 올랐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의 변동성, 그러니까 좋은 코인 맞잖아요. 근데 솔라나로, 뭐 XRP는 다를까요? 뭐 카르다노는 다르겠습니까?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좋은 알트코인일수록 그래서 제가 퍼드가 유포가 되고 거짓말로 폭락을 시킨다라는 거예요. SEC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뒤에 그들이 있습니다. 제가 특히 알트코인 투자는 목숨 걸고 하자고 하는 게 솔직히 전 그렇게 큰 과장이라 생각하진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6개월 후에, 1년 후에, 2년 후에 이게 또 반복될 겁니다. 이건 나중에 보시면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미국의 금융산업규제청이라고 있습니다. fin라라고 있는데 여기에서 공식 웹사이트에 코인 메뉴를 신설했습니다. 이것만 보면 호재 같은데요.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제 폭스 비즈니스 기자인데요. 이거 원문을 한번 보시면 이것도 퍼드예요. 가만 한번 이거 잘 보셔야 돼요. 크립토 에셋이 영어로 적혀 있지만요. may be a security, 뭐 증권일 수도 있고 commodity, 상품일 수도 있고 another asset type, example, 이거 뭡니까? property, 부동산이거든요. 증권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근데 지금 기사는 또 자극적으로 잘 뽑았죠. 증권으로 간주할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니까 적당히 알면요. 안 됩니다. 그럼 모르는 것보다 차라리 더 최악이에요. 알 거면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 친구, 폭스 비즈니스 기자의 엘리노 테렛, 이 친구 여기자인데요. 세력들의 스피커 역할을 합니다. 진실 80% 분명 얘기합니다. 여기에 거짓을 10%, 20% 섞어줍니다. 이러면 아마 글쎄요, 쉽게 분간하기 어렵겠죠. 그들의 전략입니다. 자, 분석이 트럼프 트레이드 최대 수혜주 비트코인이 숨고르기가 예상된다. 숨고르기 예상되죠. 숨고르기라 하면 순간 생각보다 큰 조정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언제쯤 될 것이냐 굳이 제가 예측을 한다면 전 제 예측을 믿지 않습니다. 대략 내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그때가 이제 소위 뭐 비트코인 ETF 승인된다 했는데 뭐 거의 한 달 정도 조정받았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찌됐건 금융 세력이요. 지난 10년 이상 공들여서 지금까지 어떻게 이게 키워온 판인지 아십니까? 이거 정말 이게 우연이라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코인 시장과 모든 인프라의 장악이 끝났어요. 시간을 지연할 이유가 그래서 없다고 뭐 제가 한 1년간 계속 말씀드린 것 같아요. 어떤 얘기입니까? 코인 가격이 그러니까 폭발적으로 그러니까 띄울 거란 얘기예요. 아마 오를 겁니다. 2017년 기억하시죠?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습니다. 극심한 포모가 저는 그래서 내년에 올 것이다. 뭐 주식이다, 금이다, 채권, 부동산 글쎄요. 거래량 코인이 이미 뛰어넘고 있습니다. 더 들어오겠죠. 미국의 최대 증권사 있습니다. 찰스 슈왑. 그러니까 뭐 자산 운용사가 있고요. 증권사가 있고요. 은행이 있거든요. 어쨌든 증권사 기준으로서는 미국에서 제일 큽니다. 찰스 슈왑의 새로운 CEO가 나는 대놓고 이제 코인 팔겠다라고 한 겁니다.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되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규제가 완화되는 변화. 자, 비트코인만 파는 겁니까? 암호화폐 다른 것도 판다는 얘기입니까? 알트코인 죽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죽지 않을 겁니다. 물론 위험하다는 것은 기억을 하셔야겠죠. 두 번째, 우리는 현물 기반 ETF를 활용해서 비트코인 익스포저를 지원하고 있다. 비트 팔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향후 코인에 대한 직접 투자 또는 현물 가격 거래를 지원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 이게 굉장히 뭐 새로운 발언 같은데 그럴까요? EDXM이라고 제가 뭐 여러 번 말씀드렸죠. 월가의 연합군들, 어벤져스들이 2022년부터 세워놓은 코인 거래소입니다. 여기에 누가 있습니까? 시타델, 피델리티, 찰스 슈왑, 보츠 파이낸셜, 뭐 세카야 캐피탈, 찰스 슈왑이 여기 있네요. 하나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코인 이미 거래소 만든 회사에서 뭐 코인 판다는 게 놀라운 발언은 아니죠. 지식이 중요합니다. 폭스 비즈니스 기자 이 친구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죠. 어찌됐건 이건 사실이요. 친암호화폐 인사 폴 애킨스가 유력한 SEC 위원장이다.
이런 얘기 아마 제가 볼 때 계속 나올 거예요. 뭐 누가 뭐 장관이 된다 하더라. 특히 재무부 장관 뭐 지금 요주 인물이 될 겁니다. 리플, 크라켄, 서클 어쩌고 저쩌고가 트럼프 암호화폐 자문위원회 자리를 놓고 경쟁한다. 트럼프 회사에서는 코인 결제 무슨 서비스 상표 출원을 했다. SEC가 암호화폐 딜러 의무화 이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고 미국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SEC의 힘을 꺾어 놓는 그런 결정이라 보시면 되고요. 크립토 데디 이제 지안카를로라고 친코인 인사가 백악관의 크립토 차르 직책 이름이 멋있죠. 뭐 거의 크립토 킹 같은 느낌입니다. 이게 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년에 물이 아주 대차게 들어올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아주 증폭시키고 있는 거죠. FTX 얘기를 좀 해볼까요? 내년 3월 이전에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진행할 것이다. 채권 구조 계획이요. 내년 1월 초부터 시행이 될 겁니다. 이때부터 돈을 채권자에게 드디어 나눠줍니다. 1월부터 60일 이내, 그러니까 1월부터 3월까지, 이게 내년입니다. 채권자들에게 돈을 돌려주겠다. 채권자의 98%는 채권 가치의 118% 이상을 코인으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습니까? 현금으로 받습니다. 현금 얼마나 받을까요? 이거 그냥 쳐보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우리 돈으로 치면 20조 원에서 22조 원에 달합니다.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코인으로 받으면 이거 물량 폭탄입니다. 이거 시장에 바로 뭐 이렇게 뭐 다 던지지는 않겠죠. 마운트 곡스 느낌입니다. 근데 물론 규모가 이제 다르겠지만 내년 1월에서 3월 현금이 쏟아진다라고 하는 건요. 제가 볼 때는 너무나 악의적이고 고의성이 짙습니다. 2022년 11월 달 시가 그때 비트코인 2천 몇백만 원 했습니다. 다른 코인들 가격 그때 거의 최저가입니다. 그때의 그 코인으로 돌려주는 게 아니고 그때 그냥 현금가로 준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물론 내년 1월 20일 뭐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이때 글쎄요 뭐 셀도 뉴스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가능성은 보여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진 않을 것 같아요. 이 기세대로라면 지금 1월부터 3월까지 22조 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쏟아진다. 코인을 이거 사라고 제가 볼 땐 거의 부추기는 격입니다. 내년 1분기 대폭등이 나올 가능성. 지금 이 기세대로라고 하면요. 1분기에도 쏠 수 있습니다. 2월달, 3월달까지. 물론 내년 저는 말까지 보고 있거든요. 근데 단기적으로 너무나 지나치게 폭등했다. 익절도 고려해보는 게 좋습니다. 이게 가장 좀 비슷한 비유가 2021년도 4월달에 꼭지 찍었고요. 단기적으로요. 21년 5월달에 석가탄신일 폭락이 있었던 기억나십니까? 그런 느낌이 재현될 수도 있다는 거죠. 내년 뭐 2월에 3월에 4월 언제 이제 단기 꼭지를 찍을지 모릅니다.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이건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1 Shares, 바네크 뭐 이런 회사들이 CBOE에 솔라나 현물 ETF 신청서를 제출했고요. 비트와이즈도 솔라나 ETF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도 사실 다 긍정적인 뉴스죠. 알트코인 ETF가 폭발적인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자, 영국 역시도 하필이면 내년 초입니다. 25년 초부터 회계 규정, 미국에서 이제 회계 규정이 바뀌어서 빅테크들이 코인을 사도 손실로 최저가로 그 기록, 장부의 기록 안 해도 되거든요. 그냥 공정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다 내년 초네요. 어찌됐건 영국에서도 포괄적인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초안이 공개될 건데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매우 포괄되고 중요하다. 첫 번째 스테이블 코인, 두 번째 스테이킹, 이자 주는 거죠. 세 번째 뭐 그냥 암호화폐가 적혀 있습니다. 스테이킹 관련 법적 불확실성을 제거시키겠다. 스테이블 코인 뭐 당연히 밀어줄 겁니다. 저는요. 이더리움 뭐 지금 조금 이제 눌려 있죠. ETF 실적이 저조하다. 안 사고 있죠. 지금 현물 ETF에 지금 뭐가 빠져 있는 거 혹시 기억나신 거 있으십니까? 팟빵인데 팟이 없어요. 그게 뭐다? 스테이킹입니다.
저는 스테이킹 기능이 이더리움 현물 ETF에 추가될 거라고 거의 저는 뭐 확신을 하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불기둥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언제일진 저도 모릅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가 108을 돌파했습니다. 이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높은 수치입니다. 22년 11월 이후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솟을 줄 뭐 저도 몰랐거든요. 강달러가 되면 보통은 약 자산이 돼야 돼요. 자산 시장과 반비례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강달러, 강자산입니다. 주식도 높고 코인도 높고 둘 중에 하나 거짓말한다 말씀드렸죠. 제가 생각할 때는 강달러가 일시적으로 지금 속이는 거죠. 내년 어느 시점이 됐을 때 달러마저 약세로 돌아선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돼지가 태풍이 오면 돼지도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런 초상승장이 올 수 있다라는 생각 저는 갖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뭐 요즘에 카르다노, 에이다에 대한 뭐 이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창업자가 뭐 백악관에 들어갔는데 누구랑 미팅을 한대. 뭐 그들 중에 저는 하나라고 봐요. 뭐 카르다노 이상하게 보지 않고 저도 잘 갖고 있습니다. 고래들이 120억 달러만큼 보유하고 있고 관심들이 기관들도 많이 커졌던데 라고 지금 하고 있죠. 뭐 대규모 트랜잭션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가요. 그럼 이제 카르다노 뭐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눈에 보입니다. 제가 다음 주 월요일 오전 영상은요. 여전히 지금도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코인을 조금 쉽게 찾을 수 있는 법을 말씀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뭐 주말이죠. 모두 즐거운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